자, 이제 우리 167페이지 4장 부동산 입지 및 공간 구조. 자, 1절이 부동산 지대주죠. 지대. 자, 특히 우리 이번 시간 하는 것은 뭐가 많은가 하면요. 학자가 굉장히 많다. 이론이. 학자 또는 이론을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꼭 알 거는 이 제목을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학자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 낼 때 우리 보통 제목만 시험 내는 경우 있어. 나 학자 이름만 내는 경우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매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답은 이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어. 이 속에. 이걸 꼭 아시고, 두 번째 얘하고 서로 비교 대상이 누구냐 좀 봐놓으라고. 응? 비교 대상만. 이렇게 하면 딱 정리하라고. 깊숙한 내용 공부할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지대. 자, 우리 지대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토지 사용 대가. 응? 우리 보통 건물 이용 대가는 뭐예요? 임료. 그래서 땅 이용 대가 어디 지대인데, 우리 지대, 우리 거기 1절에 밑에 지대 및 집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큰 의미 없으니까. 자, D장 보니까 큰 2번 지대 이론이 있거든요. 있는데, 자, 요걸 갖다가 이런 구분하라고. 우리 책은 그냥 다 묶어놨지만 사실은 농업지대와 도시지대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농업지대는 학자가 3명이 있어요. 공부할게. 첫 번째 리카도, 두 번째 피넨, 세 번째 마르커스. 리카도에 차액지대가 있어. 피넨의 위치지대 또는 입지교차설. 같은 말이요. 위치지대 또는 입지교차설. 그 다음에 마르커스의 절대지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도시지대는 꽤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마샬의 준지대, 두 번째 알론스의 입찰지대, 자, 얘는 입찰지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예, 그거 200원이니까 우리 이 2명 더 있는데, 그 중에 마찰 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야치 경제지대가 있는데, 파레토의 경제지대. 자, 하여튼 헤이거의 마찰 비용 이론. 지금은 이런 제목만 좀 안 넣으시라고. 안에 있는 이론 설명 안 합니다. 응? 요 이름을 좀 잘 기억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리카도는 차액지대란 말 뜻은 지대란 건, 요 차액이란 말 뜻이 뭐지? 우리말로 뭔가 빼고 뺀 거 아니야? 어떤 걸 뺀 게 뭐냐? 지대를 보는 거야. 얘는 뭐라 했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뭐가? 지대가 달라진다는 거지. 얘는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있다 이 말이라고. 요건 전에 설명한 적이 있지? 응? 준부동산, 준지대. 지대가 아닌 게 지대에 인치한다 이 말이야. 응? 그 다음에 입찰은 우리 경매 물건 붙을 때, 물건 입찰 받을 때 가장 높은 돈을 쓰는 분이 저기 가져가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특정한 땅에 대해서 여름에 어떤 입지 경쟁이 있으면
가장 높은 지대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땅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요건 뭐 넘어가고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큰 의미 없으니까. 자, 일단 설명 한 개 해볼게. 얘는 지금 내가 설명 안 합니다. 해봐야 크게 어떤 의미 없으니까. 다음에 가면 상기할 거니까. 얘는 이거요. 우리 쌀 한 가마니 가격은 쌀 한 감을 만드는 뭐요? 생산비 있지. 요게 지대의 말 뜻이에요. 번역해 볼게. 쌀 한 가마니 가격에 쌀 한 만드는 생산비 여기 뭐라고? 차액이 뭐라고? 지대의 말 뜻이야. 그러면 우리 쌀 한 가마니 가격은 부산에 있던 서울에 있던 쌀값 차이 있어? 없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곡물 가격이 비슷하면 결국 이 차이가 뭐 생산비 차이거든. 땅이 굉장히 좋은 땅도 굉장히 나쁜 땅이 있을 때 쌀 하나 만드는 생산비 차이 있지. 그죠? 그 차이가 뭐냐고 이게 지대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생산비 차이가 지대 이 말이거든 사실은.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 T는 여기에다가 얘는 뭔가 하면 숟가락 하나 더 넣습니다. 여기다 뭔가 하면 운송비를 빼준 게 뭐냐? 지대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대 원인 자체가 뭔가 하면 결국은 운송비 차이거든. 차이라고. 즉, 이건 설명할 수 있어. 쉽게. 원래 T는 원래 독일 사람들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까 여기 마을이 있거든. 혼자 다 경쟁을 못하는 거야. 일단 토지에 대한 비옥도는 같다 합니다. 비옥도 같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농사를 짓든지 생산이 같다는 거야. 쌀 생산량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이 땅을 임대될 때 A, B, C 어느 땅을 선호할까 보니까 이 땅을 굉장히 선호하더라 이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왜 그런가 하면 각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갖다가 이제 이 수확할 때 이동할 때 운송비는 훨씬 더 누가 절약됩니까? 요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지역이 훨씬 지대인데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운송비 절약된 만큼 지대 비싸니까. 그래서 얘는 지대 원인 자체가 뭔가 하면 결국은 운송비 차이만이라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절대란 것은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있대. 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니까 자본주의사에서는 어차피 땅이 개인한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정되지. 그러면 땅은 항상 부족하거든. 그죠?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지대를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원인 자체는 뭔가 이겁니다. 개인한테 토지가 뭐 있습니까? 사유와 소유권이 인정되어지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함에 따라서 그만큼 뭐 있습니까?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지대를 요구하니까 줄 수밖에 없다 해서 이게 다른 말로 모든 땅에 항상 지대가 있다 이 말이라고.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라고. 다음에 시점도 상세히 설명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론은 이걸 암기를 좀 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자꾸 뭐 있는가 하면 논리적 설명을 계속 해줬다고 제가 하니까 나중에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설명이 이게 누구 건지 구분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자 일단 이번 텀 요거만 암기합니다. 난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일단 자기 암기한 나름인데 우리 북한에서는 이를 갖다가 리를 하지. 그래서 2차생들은 이걸 거꾸로 할게. 원래는 이래 해야 돼.
그래서 그냥 2차생들은 여기 있는 절에서 네, 요 물을 마셔야만 합격한대. 무슨 말? 니가 뭐야? 니 카드는 뭐요? 차액 지대인데 요 지대 원인이 뭐냐 묻거든. 어떻게? 생산비. 그 말이야. 요 같은 말이 비옥도거든. 차이된 시대 발생해. 요거 차이 때문에. 말은 누구지? 마르커스는 절대 지대인데 지대 원인이 뭐라고? 개인한테 토지가 사유화 또는 소유권 인정이지. 그죠? T 내는 위치 지대인데 수송비 또는 뭐요? 운송비 절약이 뭔지 압니까? 여기 지대야. 하여튼 뭐 이렇게 암기한다고. 나중에 여기 있는 도시지대는 다 실미학계열.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고 훨씬 얘가 더 중요하거든. 이게 이걸 어쨌든 저기 암기하시라고 무조건. 자, 일단 구체적 경 넘어갈 거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기억해. 실제 시험은 요것만 하시면 돼, 사실은.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하면 2차생들은 마술사에서 T수를 마시면 합격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일단 고려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168페이지 갈로 1번 미카도의 차액지대 나 있지, 그지? 차액지대는 그 설명 꽤 많지만 다는 보지 말고. 자, 하나, 둘, 셋째 줄 적되어 있지? 비역도 차이, 이거만 줄 거라고. 그 다음에, 예, 밑에 있는 갈로 2번 T낸 위치지대. 자, T는 위치지대는 자, 첫째 줄 있죠? 첫째 줄. T는 토지의 비역도 동일을 하더라도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 날 수 있다 하였다. 그거 보시면서 쭉 가서 자, 뭐라 있는가 하면 하나, 둘, 셋, 넷째 줄 마지막 줄. 마지막 맨 앞에 있죠? 네, 운송 수송비를 고려하였다. 이거요. 수송비. 그러니까 이 말은 수송비 차이가 지대입니다. 그래서 5초 가볼까요? 동그라미 1번. 1번에 줄 거 넣고. 지대는 뭐야? 수송비에서 결정된 나 있지. 우측이.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있죠? 예, 그거 줄 거 넣고. D장. 예, 170페이지 갈로 3번. 마르커스 있죠? 마르커스는 중요한 게 첫 번째 줄 맨 끝에. 토지 사유화로 지대가 발생한다. 밑줄. 나머지 갈로 4번, D장에 있는 갈로 5번, 뭐 갈로 6번 이런 건 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74페이지 예, 큰 3번 지가 이런 나 있죠.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야. 넘어가시고. 그러면 자 예,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76페이지. 잠시. 지금 하고 있는 지대는 매년마다 시험 나와. 100%. 그래서 이 지대만큼 정확히 아시라고. 사실은 이제 뭐 다음에 이제 우리 1월 달 본격적인 수업할 때 이제 그때만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야. 이 말을 갖다. 자,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한번 써볼게. 첫 번째. 버제스의 제목 뭐지? 동심의 이론. 그 다음에 우측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 D장 가볼까? 3번에 보니까 다핵신 나 있지. 그죠? 이거 원래 해리스 율만의 여기 뭔가 하면
다 핵심이론 요거예요. 요건 금방 이해될 것 같아. 자, 먼저 자 보자고. 요걸 우리 도시 공간은 이 말에 도시 공간이 이렇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니,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양인가 묻는 거라고, 모양 자체를. 그래서 그게 3개 있어요. 제목 먼저 기억해. 응? 이렇게 암기하거든. 자, 다시 물어보자고. 창원의 중앙동에 오기 위해서 외곽에 오는 길이 딱 한 길입니까? 길이 많습니까? 많지? 동선은 요 다가 뭐지? 마늘 다자야. 이래 암기한다고. 응? 일단 제목을 먼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가 볼게. 내용 다 보지 말고. 자, 요거부터 합니다. 이건 그림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응? 자, 봐보라. 그림 모양. 이렇게 생겼지. 자, 특징 마시면 돼. 여기가 CBD야. CBD라는 거 우리말로 중심 업무 지구. 센트럴 비즈니스. 중심 업무 디스트릭.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용 건물이 있는 곳이 있지. 그죠? 여기 CBD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는가 하면 여기에 전이, 천이, 점이지대. 그 다음에 저수도계청, 뭐 대충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이 점이란 건 뭔가 우리 옛날에 구로 70년대 80년대 구로 지역이 있지. 구로 공단. 거기 뭐 있습니까? 보니까 소득이 낮은 어떤 분도, 즉 슬럼과 빈민가도 있고 공장이 있지. 그런 게 혼재된 지역이라고 쉽게 말해서. 자, 여기 해볼게. 여기 있는 동이 같을 동자야. 여기 심이 깊이 심이거든. 자, 보세요. 같은 깊이에, 응? 깊이에 같은 계층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지? 그죠? 그러니까 같은 깊이에 같은 계층이 어떤 형태로 있어? 어떤 형태로서? 그래서 동심원이라고 표현 자체가 됐지? 그러면 중요한 건 딱 한 개 비교하라고. 얘는 동심원은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에 있어. 그지? 그거잖아. 슬럼가가 여기 있고 소득이 낮은 분, 소득이 높은 외곽이 있잖아. 그죠? 요걸 기억하라고. 요걸 갖다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말입니다. 이게 설명서 가는 이유가 있어. 사람들은 원래 집을 선택할 때 뭘 하는가 하면 내 소득 대비 교통비 상관관계를 따져본다고. 그러면 소득이 낮은 분은 그만큼 뭐 있습니까?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교통비 싼 지역 가겠지. 그래서 도심 안쪽 간다고. 거꾸로 소득이 높은 분은 뭐 있으면 충분히 교통비 감당할 수 있지. 얘는 왜 외곽 갈고 하는 건데, 소득이 높은 분이 가장 중요한 게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요. 넓은 공간을 갖다가. 그러면 도심 안쪽에 있는 땅값보다 외곽이 훨씬 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외곽 간단 말이야, 이게. 원래 그런 논리인데, 그거 보지 말고, 원 형태로 됐으니까 동심원이고,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에 있더라고 말하고.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선형. 거기 있는 선형 모양 보고, 선형 그림 보고, 선형. 자, 그림 보시면서 보니까 여보세요 이제 이런 거요. 이렇게 돼 있는, 여기 CBD입니다. 그런데 안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런 형태로서. 굳이 뭐 다 빼면. 그래서 여기는 고급 주거지, 여긴 저급 주거지 돼 있다고. 모양을 보니까 얘는 같은 계층, 원형태는 같은 계층 뭐로 돼 있지? 이게? 부채꼴이지. 그지? 한자로 이 부채꼴 하면 선형 쓴다고. 부채꼴 갖다가. 그래서 같은 계층 어떤 모양으로?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게 다른 말로 선형이라고. 됐지? 자, 그런데
다시 이게 특징이 있어. 호이트의 선형은 살기 가장 좋은 동네가 있어. 홍수도 별로 안 나고 지진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이런 지역이지. 교통 편리하고 이런 지역 항상 누가 찾아가면 소득이 높은 분이 우선 먼저 가져가. 이 지역은. 그러면 그냥 묶어서 할게. 이런 지역은 대부분 뭐 있습니까? 하여튼 뭐 편리성 등이 양호한 지역은 무조건 누구? 고소득이지. 가장 나쁜 지역은 저소득 들어가겠지. 이런 차이만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핵심은 자 이런 거 다핵심은 핵이 여러 개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원래 우리 서울은 보니까 사실은 이건 아셔야 돼. 서울은 1960년대는 행정구역이 종로구하고 중구 딱 두 개만 있어. 60년대. 이렇게 돼 있었다고 사실은. 근데 이게 도시화가 되어지면 점점점 인구가 들어오겠지. 과포화성 되겠지. 그래서 70년 뭐 있는가 하면 여기 다섯 개 구가 더 추가돼.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남북이지.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이 있지.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이, 5개 더 추가되는데, 영동, 보구까지. 그래서 70년까지 여기까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에 있는 뭐요? 또다시 도시화가 되어진 게 인구가 점 유입되면 포화성 되겠지. 그래서 이제 80년 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 도시 확장된다. 되면서 지금 총 25개 구가 있어. 총 25개가. 원칙은 이게 사실 동심원이거든. 원칙은. 자, 보세요. 요거는 똑같다고 사실은. 옛날에는 요 안에 주거, 상업, 공업 다 있었단 말이야, 이게. 그지? 근데 70년대 가니까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상업과 주거와 공장이 밖으로 밀려 나온다고 이게 이렇게. 응? 또 80년대 가니까 공장이 다시 밀려 나오겠지. 그지? 지금은 도시 만족, 주거, 상업.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주거.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지금은. 그러면 도시는 보세요. 자, 점점점 커지면서. 한번 더 가볼게요. 도시는 점점 커지면서 여기 있는 저기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여기 옆에 지역을 침범할 거 아니야. 옛날에 여기가 경기도 지역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그죠? 커지는 옆에 있는 지역을 침범했지. 여기 침입이야. 그런 결과 70년대에서 이게 도시화로 뭐로 바뀌었어? 이제 서울시로 바뀐 거 아니야. 여기 뭐라고? 천이란 말이야. 또 80년대는 더 이상 이제 도시가 확장도 되겠죠. 되면서 이 지역에 뭐 있습니까? 천이 발생하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얘들 둘의 특징을 이것도 비교하시는데 뭘 비교하는 거면 시간이 경과한 도시는 점점 뭐 한다? 확장되지. 되면서 얘는 옆에 있는 지역을 침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친입과 그 다음에 천이 등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라고. 요 말이 요 편이야. 사실은. 응? 그 다음에 이 선형은 우리 그 그림 보니까 좀 특이한데 얘는 보세요. 한쪽 특정한 점은 계속 커져. 이렇게. 이런 점만. 이 지역은 더 이상 안 커진다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런 지역은 산이 있고 강이 있는 거야. 다시 할게. 맨 먼저 버제스가 동시험을 발표했는데 얘가 분석한 결과 이게 안 맞는 거야. 어떻게 항상 도시는 이 원이 되니? 그거 아니더라. 이렇게 도시 되더라. 이렇게. 왜 그래 보니까 요 산이 있어. 강이 있단 말이야. 그 특정한 점은 계속 주구장 이렇게 커지겠지, 그지? 그죠? 그럼 도시가 확장되는 지역은 이런 지역 항상 뭐 있습니까? 도로 교통이 발달돼 있는 지역은 계속 뭐 합니까? 커지겠지. 그죠? 이런 특징이 원래 있어, 사실은. 자, 그런데 현재는 부산시란지 서울시로 보니까 이게
핵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업무지구가 딱 한 개만 있지 않고 이게 여러 개 있더라 이겁니다. 응? 이런 줄 우리 보통 뭐지 합니까? 부심, 부도심. 그러면 핵이 여러 개 있는 거지. 그죠? 왜 이렇게 보니까 핵이 여러 개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이거는. 자, 다시. 다핵심은 가장 중요한 말은 핵의 성립 요인이야. 핵이 여러 개 발생한 이유가 뭐냐 묻는 거라고, 문제가. 첫 번째 겁니다. 자, 도심지는 점점점 상업기준이 집점되면 집값은, 땅값은 올라가지. 그 높은 어떤 지대, 집가 등을 지불할 수 없는 업종들은 도시 안쪽에 들어올 수 있어? 없지. 그런 결과 외곽 있는 지역에 집값, 땅값 산지 가서 이런 이 업무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호심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각각 있는 산업들마다 지대 지불 능력 차이야.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입니다. 산업별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업종은 같이 모여 있거든 이렇게. 그죠? 부호심 형성돼 형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호심에 분리되어 있다고 얘하고 왜 같이 모여 있고 분리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같은 업종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산업이 있지. 이건 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같은 업종이 어떤 업종이 같이 있으면 다 망해. 분산되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볼게. 가장 쉽게 말한다면 노래방과 술집은 같이 있으면 좋은 거지. 이거 같이 모여 있겠지. 근데 술집과 교회는 뭔가 좀 찝찝하지, 그지? 이런 거 분리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노래방과 술집 뭐라는 거면 이건 양립성. 그 다음에 술집과 교회는 좀 표현이 이상한데 비양립성이에요. 즉, 이런 거요. 동종업종이 집적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집적 이익이 있으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종 업종이 이해 상반 때문에 뭐합니까? 분리되겠지. 이해 상반 때문에. 이런 걸 뭐라는가 하면 양립성. 요건 뭐예요? 비양립. 같은 말 분산입지지.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어떤 부도시도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도시공간 제가 수업을 완벽하게 수업한 것 중에 60%는 벌써 끝났어. 60%는. 응? 딱 두 개 마시면 돼. 버제스의 동심어는 첫 번째 뭐냐?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에 있다. 이 말은 다시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은 지역은 도심 안쪽 외곽.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은 지역은 도심 안쪽이 외곽이에요. 접근성. 안쪽이지. 그죠? 접근성, 편리성이 좋은 지역은 보자고. 도심 안쪽 누가 살고 있어? 그지? 그럼 결국 이 말은 고용 기회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동심을 누가 차지한다? 저소득이고. 호이트는 살기 가장 좋은 동 누가 차지한다고? 그럼 얘는 편리성이 좋은 지역, 접근성이 좋은 지역 누가 차지한다? 고소득이지. 완전 반대네, 완전. 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두 번째, 둘 다 도시는 점점 커지는데 얘는 뭐에 따라 옆에 있는지를 어떻게 해서? 얘는 뭘 통해서? 교통. 이게 다라고. 얘도 중요한 뭐예요? 외부는 여러 개 어떤 부심 등이 형성되니 물었을 때 이거 딱 세 개 마시면 된단 말이에요. 참고로 항상 시험 나면 얘와 얘는 서로 비교하셔야 돼. 버제스 반대는 저기 있는 호이트로 기억하시면 돼. 여기까지요. 자, 지금은
다음에 다시 할 건데 다 하지 말고 요거 하시라고. 도시 공간이 어떤 모양 형성되어 있냐, 분포되어 있냐 따져보는 건데 보니까 얘는 뭐야? 동심원, 원형태. 이 자꾸 그림 생각해. 그림 우리 책같이 뭐 들을까 다 암기하지 말고 대충 뭐야? 소득이 낮은 분이 안쪽 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응? 얘는 어떤 모양? 선형. 선형이 뭔데? 같은 계층이 부채꼴이지. 그죠? 요거 핵이 몇 개 있다고? 여러 개 있다. 요것만 기억해. 지금은.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176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자, 버제서 동심원, 갈로 1번 동심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3번. 자, 그 뭐라 있는가 하면 두째 줄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은 침입 경쟁 천이라는 생태학적 과정을 통해서 설명한다. 그 핵심 뭐예요? 침입 경쟁 천이 나오지. 이 말은 무조건 이건 동심원거리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 밑에 6번. 자, 6번은 요거 마시면 돼. 자, 물어볼게요. 이제 여보세요. 예, 범죄 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소득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 낮은 지역. 소득이 낮은 지역은 도심 안쪽에 가. 안쪽에 있지. 6번이 그 말이에요. 자,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 등이 낮아지고 그다음 중요하죠. 범죄나 빈곤, 질병 등이 훨씬 더 감소된다. 자, 보세요. 도심 외곽에 가면 무슨 소득? 고소득이지. 고소득, 질병 등 질병, 범죄 등이 적게 발생하겠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까? 도심 안쪽은 훨씬 더 범죄나 질병 등이 많이 발생. 이렇게 보시라고. 이거 이해되겠지? 그래 보고. 자, 우측에 호이트는 2번. 자, 그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죠? 그죠? 그러면서 자, 그 3번. 고급 주거지는 고용기가 많은 기존의 도심과 주요 교통노선 축을 따라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거 암기하지 말고 단지 살기 제일 좋은 동네 누가 찾아한다? 고급 주거지. 이렇게 하시라고. 자, 오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뒷장 178페이지. 다 핵심이론. 다 핵심. 양갈래 2번 다 핵 요인이 있죠? 자, 거기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 밑줄 굵은 것이만 2번, 3번, 4번 밑줄. 1번은 뭐예요? 특정 위치는 특정 위치를 필요성. 2번 유사할 동안 집중 지향력. 3번 이질할 동안에 입지적 비양립성. 4번은 지대 지불 능력 차이. 요거만 기억하라고. 이게 이 말이에요. 우리 4번 이거죠? 부심 형성하는 것은 각 산업의 지대 지불 능력 차이지. 근데 2번이 아닙니까? 같은 업종이 같이 모여있으면 훨씬 덜 보는 거지. 여기 2번이고. 근데 3번은 뭐 있습니까? 서로 다른 업종은 이해 상반된 분리된 거지. 요렇게 마시면 된다고. 자, 오래 보시고, 그러면, 자, 179페이지 밑에 예제 문제 갑니다. 예제 문제 2번. 버제스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자, 여보세요. 이 교통을 가지고 설명한 누구예요? 호이트지. 그건 틀린 거 아니야. 그지? 3번. 호이트는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침입 경쟁 경쟁 천이 누가 말한 거예요? 버제스. 그지? 그다음에 4번. 점이란 건 뭔지 알죠? 설렁과 빈민가야. 그러니까 고급 주거지보다 도심 안쪽에 있어, 멀리 있어? 응? 무조건 못 사는 놈 어디 있어? 도심 안쪽에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도심 안쪽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5번은 핵심 이루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 핵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얘는 이겁니다. 맞죠? 그죠? 핵심이 뭐예요? 도시가 성장하면 핵심. 핵은 뭐예요? 여러 개 발생되는 거지. 그게 핵심이라고.
자, 일단 이렇게 시험 나오는 거야. 깊이 안 나오고 이렇게 말한 게 누구 거냐 자꾸 시험 낸다고. 응? 그래서 이거 마시면 안 돼. 자, 오래 보시고 뒷장에 이제 180페이지 가볼까? 자, 다시 가볼게요. 7번 보시고. 네, 첫 번째 우리 지대란 것은 토지 사용 대가인데 우리 농업지대 있지? 농업지대. 요거 기억해. 리카도 그 다음에 마르커스 티네. 제목이 리카도는 자액, 티네는 절대. 그 다음에 다시 마르커스는 절대. 티네는 뭐 있습니까? 위치. 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는 크게 세 개 있지? 동선은 많다는 거야. 동심원, 선, 선형, 다의 핵심이라고 하시라고. 때에 따라 아까 문제 풀었지만 이거 안 내고 어떻게 냈으면 버제스는 이 말 내지. 학절님 낼 수도 있어요. 같이 연결시키라고. 예,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 180페이지 이제 입지. 입지는 이건 100% 시험나 100%. 이걸 빼놓고 내면 영털이야. 입지만큼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입지는 특히 중요한 게 주거, 상업, 공업 중에 가장 중요한 뭐 되겠습니까? 어떤 입지에서 굉장히 민감합니까? 응? 주거, 상업, 공장이 있으면 입지에 대해서 특히 더 민감한 건 누구예요? 응? 자신 있게. 우리 주거지역은 딱히 이게 도로에 뭐 가까이 있다 뭐 멀리 있다 뭐 크게 의미 없지. 상업은 굉장히 민감할 걸, 그지? 그러니까 특히 우리 시험 나오는 가장 중요한 상업이라고. 우리 주거, 상업, 공장이 있으면 결국은 뭔가면 이 주거지역 하지 말라고 의미 없으니까. 단지할 것은 뭔가면 요 공업 관련돼 있는 이론하고 상업 관련 이론인데 얘가 가장 중요해.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 가서 이걸 완벽히 끝냈지. 끝내고 그 다음 가서 요거 하시라고. 주거는 아예 하지 마. 이거 시험 안 나오니까. 응? 자, 일단 우리 공업에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상업도 좀 정리해 볼게요. 이론을 크게 어떤 제목을 먼저 정리하시라고. 자, 첫 번째 보니까 공업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있는가면 우리 중심지 이론. 중심지 이거죠? 상업.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 반대가 레수에 최대 수요일이 있어. 자, 다시 할게. 이 말이에요. 공장이 어디 입지할래 묻는 거요. 배분 뭐라는가 하면 비용이 가장 싼 지역 간다 이 말 뜻이야. 응? 그러니까 이 배분은 뭐라는지 압니까? 네 말도 일일이 있는데 나 같으면 절대 있지 않는다. 어디 가는가 하면 나는 절대 한국에도 공장 안 차리고 중국이나 쪽수만 인도 가서 공장 차리겠대. 그 말이 뭔데? 많이 살로 있는 지역 간다는 거야. 그 말이요. 우리말 번역하면 많이 수요자가 많으면 그건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뭐예요? 비용이 싼 지역. 얘는 많이 팔 지역 이 말이라고. 자, 개념 파악하셔야 돼. 암기하지 말고. 그런데 요 상업 관련돼 있는 이론도 꽤 많지만 그 중에 세 개만 제가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중심지 이론. 자, 이 중심지를 말하는 학자가 두 명 있습니다. 크리스탈러가 있고 반대 허퍼 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력 이론. 인력 이론. 이걸 왜 자꾸 제가 우리 책과 좀 다르게 크게 분류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내용을 딱딱 정리할 수 있어. 인력 원래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개념이 있어. 소매 인력. 근데 여기 약간 우리 좀 오래전에 있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1950년대. 여기 단점이 뭐 있단 말이에요. 단점을 갖다 보면 약간 비판 아닌 비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허퍼예. 허퍼. 중력 또는 확률 모형.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요. 봐보세요. 요 이론이 훨씬 우수하거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수한데 가장 큰 단점은 실무에 잘 쓰기 힘들다 이겁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 결과 랠리를 갖다 수정 보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있는데 곧 그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여기에 있다고. 분기점이. 사실은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이외에 보니 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뭐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이건 큰 의미 없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최근 거의 시험 안 나오니까. 자, 근데 원래 시험 보니 좀 이상하게 시험 냈던 게 있는데 거의 별로 안 쓰는 그런 시험 내놨더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 소매 입지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여기 이제 이 한 개 원래는 공간 균배가 있거든. 요거는 공간 균배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점퍼 입지형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 요거 하시라고.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거. 이걸 무조건 해야 돼. 특히 여기서 보통 거의 시험 나면 계산 문제 거의 매번 시험 나는 생각하면 돼. 이 문제는. 이걸 완전히 끝내고 그다음에 이걸 공부하라고. 응? 마지막 가서 뭐 있습니까? 이거 그냥 버리고 얘 공부해. 요거. 그러니까 이걸 한 목적은 만약에 배버 있는 이론 시험 나왔을 때 틀린 말로 여기 있는 이게 가끔 나오더라 이거야. 응? 그런 정도지 다른 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자, 일단 오늘 할 것은 다른 건 다 버리고 여기 있는 요것만 딱 설명할 거예요 제가. 요것만. 얘는 다음에 이제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단지 개념 이 말이에요. 공장 입주할 때 비용이 가장 절감되는 지역 간다 이 말이고 얘는 뭐 있으면 공장 입주할 때 많이 파는 지역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됐죠? 그래 보시고 자 요것부터 할게요. 이제 상업이론. 왜? 요 말이 요거야. 요거만 기억하면 돼. 자, 이제 상업이론 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 책 볼게요. 자, 책 보면서 180페이지, 181 그냥 그대로 통과. 182페이지 보니까 통과. 183페이지. 그 2번에 공업이론 있지. 그죠? 그리고 1번에 배버의 최소 비용이 있지. 요건 기억해야 돼 나중에. D장 가볼게요. 그리고 2번에 뭐 있습니까? 레수의 최대 수요 있죠. 그냥 이건 넘어가시라고. 그 다음에 큰 3번. 공업 입지에 대한 지향성이 있죠. 예, 그냥 쭉 넘어가죠, 지금은. 184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5절. 상업이론. 요건 좀 정리하자고. 제일 먼저. 자, 칠판 보고. 우리 상권이란 말이 뭘까요? 이거만 기억하자고. 요 같은 말이 배우지. 같은 말이. 자, 이런 경우 있죠. 동네 슈퍼가 있는데. 자, 동네 슈퍼가 있는데 내 물건 사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고객이 있을 거야. 그죠? 그 고객들 중에 가장 멀리서 올 고객을 쭉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내 물건 사러 오더라 이거야. 이렇게. 그럼 결국은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의 존재는 권역이 여기까지지. 여기 뭐라고? 상권 그 말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이 말 다른 말로 배우지. 물론 판매액에 따라 1, 2, 3차로 구분됩니다. 1차 상권, 2차, 3차 있는데 1차 상권은 판매액에 대해서 75% 되는 지역이고 15% 되는 지역 그 외가 3차는 이건 알 필요 없어요. 학점 보는 시간 다 틀리니까. 단지 알 것은 상권은 판매액에 따라 1, 2, 3차로 구분된다 이 말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자 일단 책 볼게요. 그 책에 설명된 거 보니까 다 지금 하지 말고 요거 하라고. 186페이지 밑에 있는 양갈로 1번 상권에 대한 의의가 있지. 그죠? 그래서 그거 뭐라 있습니까? 점포의 매출이 발생되는 구역. 그죠? 뭐 그런 말 써놨네. 따라서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우리가 배우지라 한다. 그런 정도 마시라고. 나머지는 지금은 그냥 그대로 통과.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89페이지 컨 3번. 자, 상업 입지론에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자 보세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갈로 1번은 뭐요? 그래서 중심지지. 뒷장 가볼까? 자, 쭉 가서 갈로 2번 누가 나와 있습니까? 랠리의 소매 인력. 갈로 3번 컨버스의 분기점. 뒷장에 갈로 4번 허퍼의 확률 모형. 막 섞여 있잖아요, 이거. 이게 뭔지 이렇게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있죠. 보자고. 상업은 중심지와 인력 두 개 있는데 중심지는 기록은 뭐 있습니까? 크리스탈하고 허퍼인데 얘가 중요한 크리스탈 중요합니다. 아, 참고로 이 허퍼라는 사람은 논문이 두 개 있어요. 논문이 중심지에 논문이 있고 저기 인력에 논문 두 개 있다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은 결국은 요 두 명이 중요하거든. 컨버스는 의미가 없어. 근데 이 항상 공부할 때 요 두 개를 먼저 공부하라고. 사실은. 자, 지금은 제가 할 거는 크리스탈의 중심지하고 요것만 딱 설명할 거예요. 요것만. 요것만 하시면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일단 지금부터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 갑니다. 보세요. 누가 한 거? 크리스탈로. 그럼 중심지란 말이 뭔가 아셔야 돼. 중심지. 이 개념을 먼저 아시라고. 중심지란 말 뜻은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뭐예요? 중앙에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런 의미로 보지 말고 우리 말로 번역해야 되건 여러 번역하시라고. 자, 물어볼게. 동네에서 라면 살 때 어디가? 편의점. 젊은이 다르네. 일반인들은 뭐예요? 슈퍼카인데. 다시. 옷 사러 가면 어디 갑니까? 응? 옷 사러 갔는데 백화점, 옷가게지. 등기부 등본 띈데 어디 갑니까? 등기소. 주민등록 등본 어디 갑니까? 주민센터. 그런 곳이 중심지야. 그곳이. 그러니까 이 말이요. 어떤 재화나 서비스 등을 공급해주는 기능이 있는 곳이지. 여기에 다른 말로 중심지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말이죠. 예, 우리 그냥 어렵게 보자면 앞으로 중심 딱 나오지. 나오면 결국은 동네 슈퍼, 이마트, 백화점 생각해. 무조건. 물건을 제공해주는 장소 아니야. 그지?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말을 자꾸 어렵게 보기 어려운데 우리말 번역은 좀 쉬워진단 말이게. 그래서 이 중심지란 것은 결국 뭐요? 재화 등을 공급해 주는 곳 이렇게 할까? 이렇게 표현하죠. 응? 그냥 우리 말로 저기 동네 슈퍼 이마트 생각하시면 돼. 그냥 그대로. 자, 가볼게. 얘는 가장 중요한 두 개거든. 요 두 개만 쓰면 돼. 요건 다 해볼게. 첫 번째 중심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여기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 간의 포섭 원리를 설명했다를 보시면 돼. 요것만. 요 두 개 마시면 돼.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동네 슈퍼가 어떻게 형성될까 설명한 거다. 묻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요 슈퍼가 있는데 내 물건 살 수 고객이 쭉 있겠죠? 이렇게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 슈퍼 할 때 적어도 이 정도 고객이 와야만 본전 보는 어떤 그 범위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본전복에서 보니까 본전복에서 100명 정도는 본전본데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뭐냐? 한 점포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고객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린 최소 요구치란 말을 써. 그런데 실제 고객은 500명이 온단 말이에요. 500명. 즉 여기 있는 내 물건 살 수 고객 중에 마지막 오는 고객이 있지. 이까지 온다는 거지. 이 말이 그럼 우리가 내 물건에 미치는 범위지. 이 이상 되는 고객이 내 물건 안 사올 거 아니야. 그지? 이걸 다른 말로 재화 도달 범위를 말 쓴다고. 그래서 재화 도달 범위. 자, 재화 도달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현재 이 지역에 장사할 거야 말 거야? 응? 아니, 슈퍼가 있는데 100명만 본전 보잖아 실제. 근데 실제 얼마 오고 있어? 장사해 안 해? 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정리해 볼게.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중심은 동네 슈퍼 형성의 과정을 설명했는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여기 있는 요거에 설명한 거지. 뭐와 뭐 관계를 통해서 최소 요구치하고 또 뭐 재화 도달 범위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마시면 안 돼. 설마 잠시 누가 더 클 때 중심지가 형성된 이런 것이 많네. 그건 뭘 것이 문제야. 실제 시험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거 내지 않고 요 둘 관계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요걸 기억하라고. 됐죠? 그런데 요 포섭이란 말 뜻이 뭔가 이겁니다. 우리 자 다시 볼게요. 여기 창원시에 보니까 동네 슈퍼 상권이 더 큽니까? 이마트 상권이 더 큽니까? 이마트지? 이마트 상권보다 백화점이 더 큰 거 아니야? 그지? 자, 원래는 우리 차원이 고차원 중심지, 중심이 그냥 슈퍼 물건,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이 있는데 고차원 도심 중심지 상권이야. 중차는 우리가 보통 부심적인 상권이거든. 저차는 동네인 상권이야.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쉽게 뭐 있습니까? 요 슈퍼, 요 이마트, 백화점 생각하라고. 응? 그러면 우리 이마트 안에 동네 슈퍼 상권 포함되어 있지. 그지?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중차원 중심 안에 저차는 포섭은 그냥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또 고차원 중심 안에 중과 저가 포함되어 있지. 그지? 이런 거 포섭이야. 이런 거 갖다 설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각각의 이게 계층이야. 중심지 간에 고차와 저차, 중차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설명한 사람도 결국은 크리스탈로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 요거 두 개 마시면 안 돼. 다음에 가봐야 똑같은 설명하고 있어. 자, 그다음 마지막. 자, 두 번째 우리 인력 이론. 자, 중요한 말 잠시만. 나중에 계산 문제 할 건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인력이란 말 뜻이 뭐예요? 응? 인력. 당기는 힘이지. 끌어온 힘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보세요. 자, 요거요. 보자고. 여기 동네 고객이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슈퍼가 A라는 슈퍼가 있고 B라는 슈퍼가 있어. 있으면 각각의 슈퍼마다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이런 거 알아보는 게 뭐냐고 인력이라고. 응? 얘는 뭐요? 이 동네 슈퍼 들어설까 말까 따져본 게 코리스탈로. 그지? 얘는 이미 들어서 있는 저기 슈퍼가 가까이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따져보는 거라고. 기본 전제가. 그걸 설명하면 두 명이 있어. 거기는 첫 번째 랠리, 두 번째 허프란 말이 이게. 그래서 자 일단 이 공식은 이제 제가 안 쓸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고 가장 큰 틀마죠. 자 했는데 랠리의 소매 인력 이론. 그 다음에 허퍼의 중력 또는 확률 모형. 이건 조금 깊게 들어가 볼게. 일단 랠리를 약간 이제 이 수정 비판하는 게 허퍼인데, 자 일단 이것부터 다시 한다고. 기본 전제. 얘는 오직 상권은 두 개만 있어. 얘는 상권이 둘 이상일 걸 가정합니다. 둘 이상일 걸. 그럼 가볼게 이제. 현재 보니까 요 A라는 슈퍼하고 B라는 슈퍼가 있거든. 있어요. 중간에 고객이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있으면 여기 있는 고객을 갖다가 이 고객은 기본적인 이겁니다. 딱 한 곳에 우리 물건 산대. 딱 한 곳만. 한 곳에 물건 산다 가정 둔다면은 어디에 상권이 분리될까? 상권 분리 경계점을 지금 강조한다고. 자, 어디 경계될 것인가 한다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얘가 보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보니까 동네 슈퍼에 딱 한 곳 물건 사니 그거 아니더라 이겁니다. 실제 보니까. 그잖아. 그래서 현재 A라는 슈퍼와 B라는 슈퍼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이렇게 가까이 상권이 있을까 이렇게 있겠지? 그죠? 여기 있는 고객은 결국은 A와 B 둘 중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그지? 가는데 이 고객이 항상 A와 B에 매번 반반씩 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나 같으면 A 슈퍼에 있는 저기 슈퍼 아줌마 굉장히 이쁘단 말이야. 그래서 난 여기만 계속 갈 거야. 응? 얘 안 가고. 그래서 이렇게 가겠다. 몇 프로 갈래 따져본 거라고. 다른 거지. 얘는 딱 한 곳만 가는 거 아니야? 그지? 얘는 뭐 있습니까? 둘러갈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차이라고. 자, 물론 이게 옛날 이런 현대 이런데 뭐 그거 구분하지 말고 이런 말씀하면 안 돼. 그럼 대충 이제 판단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이제 어떤 걸 강조했냐 보니까 강조는 얘는 상권을 뭐 한 거요? 쪼갠 거야. 응? 딱 쪼개서 너 요건 A, 너는 B 간다 이거야. 그래서 상권 분리, 상권 경계 분리의 경계점을 갖다가 파악한 게 누구냐고 이게 저기 랠리라고. 근데 얘는 상권 현 중복되어 있지 이렇게. 그죠? 얘는 상권 중첩을 뭐 중첩을 상권 중첩을 강조했다고. 응? 그러면 접근 방법이 있는데 자 보자고. 여기 고객은 무조건 어디 간다? 얘는 어디 가? 난 이미 갈 곳 정해져 있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결정론적 접근 방법 또는 확정론적 접근 방식이라고. 근데 얘는 보자고. 이미 결정돼 있어? 아니지. 몇 프로 가려는 거지? 확률이지. 그래서 이걸 확률론적 접근 방식이라고. 여기로 가야 돼. 자, 마지막 특징. 얘는 자, 이거 다시 걸어볼게. 이 말입니다. 만약에 A 슈퍼와 B 슈퍼가 있는데 중간에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권 크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권 크기가 둘 다 똑같다면 같은 업종이야. 이론상 상권 분리되는 점은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을 물건 사겠지. 그지? 그건 대충 이 중앙에서 분리될 것 같은데? 똑같다면. 근데 A는 대형 할인점, B는 동네 슈퍼란 말이야. 상권 크기가. 아무래도 뭐 있으면 동네 슈퍼보다 할인점 많이 가겠지. 그지? 그럼 결국은 상권이 분리된 경계점 이쯤에서 한번 분리될 것 같은데? 그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만큼 뭐 A 고객 나머지 이거 B 고객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말은 자, 이걸 아셔야 돼. 요 표현을 쓰자고. 상권 경계점이 가까운 쪽은 상권이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이지. 그죠? 상권이 작은 쪽이 훨씬 더 상권 경계점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보니까 현재 A는 시장 점유율 얼마? B는 얼마요? 그럼 얘는 시장 점유율 파악할 수 있겠네? 그죠? 이런 걸 닮으면 고객의 유인력이야. 유인력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 허프라고. 그래서 자 보세요. 몇 프로 갈래 이게 뭐지? 확률. 그래서 확률 모형 쓴다고 해서. 응? 자 이렇게 원래 구분되는 거예요. 하는데 원래 이런 게 사실 나온 이유가 있어. 여기 몇 번 나왔거든. 우리 미국도 1950년대 주 교통수단에 뭐 있습니까? 50년대. 기차하고 말이야, 말. 그러면 그 당시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 큰 어떤 우리 이 시단의 어떤 시가 있을 거야. 이 동네 어떤 동네가 작은 동네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 있으면 이 작은 동네 그 어떤 물건들은 파는 곳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큰 시장까지. 그러면 둘 다 못 가겠지. 이왕이면 상권 더 큰데 많이 가겠지만 얘가 이쪽 가기 힘들 거 아니야. 상권이 3배 더 커 얘보다. 그지? 그러니까 어디쯤에 고객이 분리될 걸 따져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현대는 보니까 이게 허프 보니까 이건 1950년대야 이론이. 근데 현대는 보니까 이게 아니야. 워낙 자동차 발달돼 있고 시장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한 동네 안에 보니까 여러 개 슈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이제는 막 분포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못 쓸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은. 그지? 그래서 얘는 봐보죠. 보니까 동네 슈퍼가 한 개만 있지 않고 여기 들어서니까 여기 들어서고 여기 들어서고.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고기가 보니까 얘는 A, B, C 다 갈 수 있지. 얘는 이렇게 갈 수 있지. 상권이 중복된다는 거야. 되면 요 고기 각각 있는 슈퍼에 몇 명 갈래? 이걸 따져본 거라고. 그런 차이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기본 베이스를 먼저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이게.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요거까지야. 뒤에 있는 내용 몇 개 먼저 하지 말아요. 지금은. 할 필요 없으니까. 자, 하여튼 그래 보시고 보니까 그러면 예, 우리 저기 있는 책에 보니까 제가 했던 게 뭔가 하면은 192, 193, 194페이지 했습니다. 그죠? 허프 같은 거.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뒤에 나머지 하지 말고 200페이지 있는 6절 주거 입지 하지 마. 알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 끝. 자, 정리해 볼게. 사실은 했던 거 중에 이번 시에 했던 게 제일 중요해. 이번 시에 했던 게. 자, 첫 번째 뭐였지? 여기에 뭐지? 요 내용. 3개 있지. 리카드 뭐. 그 다음에 티넷. 마르커스. 그 다음에 도시공간. 원형태다. 부채꼴이다. 전형. 여러 개 있다. 이래 가시고. 그 다음에 입지란 건 뭐뭐 있습니까? 공업과 그 다음에 상업이 있지만 일단 지금은 상업만 두 개만 중심. 자, 이 말이에요.
동네 슈퍼가 형성되는 거. 이미 동네 형성된 들어서 있는 동네 슈퍼에서 끌어오는 거. 그러니까 형성되는 중심지 이론이지. 그다음 밑에 얘는 뭐예요? 예, 고개를 끌어오는 게 뭐죠? 인력. 그래서 중심지에 크리스탈로. 인력이 두 명 있지? 랠리, 허플이 가시라고. 자, 앞 시간 했던 거 뭐 있습니까? 다시 앞 시간 했던 거. 이거 바로 앞 시간 했던 거.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요거요. 여과. 자, 마지막에 고수덕 가져간다. 고수덕 계층 집을 차지하는데 무슨 여가? 상량. 저수덕 계층 가져간다. 하양. 수선비보다 가치가 더 크면 뭐요? 무슨 여가? 상량. 하자 보수비 더 크면 수선비 더 크면 뭐요? 하양이지. 그죠? 이런 거만 기억하라고 지금은.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효율적 같은 말이 뭔데? 효율적 같은 말. 오케이.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 초과이 없는 거야. 정보가 중요하지. 약성도 있고 뭐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 약성은 무슨 정보만? 과거 것만. 얘는 공표된 공표된 거지. 이건 공표 안 되는 것까지 다 분석한다. 요거 마시라고. 맨 앞에 했던 거 그냥 버려. 부동산 시장 특성 같은 게 있지. 그냥 지금 버려. 큰 의미 갖지 말고. 요거 마시면 돼. 그러니까 큰 줄기 분명히 제가 5개 했어. 첫 번째 보죠. 여가 과정,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지대, 도시 공간 구조, 그 다음에 상업 입지. 할 수 있겠지? 제가 큰 틀만 잡아. 큰 틀만. 자, 그래 보시고. 예, 다음 주는 200페이지 뭐 저기 있는 정책 할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자,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